자전적 성장 소설인 초승달과 밤배로 정채봉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동화 작가로 자리를 굳혔다. 초승달과 밤배에는 정채봉만의 독특한 문체가 그대로 잘 살아있다. 주인공 난나가 자란 바닷가 마을의 풍경은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어린 주인공이 상경하며 겪은 대도시의 비인간적인 삶을 신랄하고 재치 있게 풍자한다. 난나의 고향 마을과 여동생 오기는 정채봉 특유의 순수함과 맑고 투명함을 드러낸다. 이 초승달과 밤배에 거기에 나오는 바로 이 운동회를 했던 그 난나의 이렇게 꿈과 슬픔이 있었던 그 운동회 그 장소가 바로 이 애성에 바로 저 아래에 빈터였거든요. 저기에서 우리가 뛰고 함성을 지르고 그랬던 바로 이 곳입니다. 그 외에도 가령 이렇게 난나가 이렇게 여수에서 부산으로 가는 그 여객선을 바라보면서 선장이 되고 싶어 했던 그런 꿈을 가졌던 곳이 바로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던 그 꿈이었어요. 난나는 몸이 불편한 여동생 오기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작가 정채봉 자신이다. 여수의 새로운 생활이 그려지기까지 일권의 배경은 이곳 신성리 앞바다다. 탄탄한 문장, 경박하지 않은 유머가 반짝이는 정채봉만의 독특한 문체에 문단이나 독자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 것도 어린 시절의 순수성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그 수평선 너머에 대한 그 막연한 동경,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은 공단이 들어서 있는데 광양 제철소가 있는 바로 저기 저 지역이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오신, 그러니까 저희 외관 마을이죠. 바로 저기 외관 마을이었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리고 그 외관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어떤 아슴한 추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한나절씩 우두커니 배고플 때까지 여기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새롭습니다. 선생은 서울 생활에 지쳐 있을 때마다 남도 끄트머리에 있는 고향 순천을 찾곤 했다. 그리곤 할머니와 살았던 생가를 방문하면서 다시금 문학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곤 했다. 할머니는 부모 없는 자식이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어린 채봉이가 조금이라도 버릇없이 굴 때면 여지없이 회초리를 들곤 했다. 이 방이 이제 작은 방이라고 그래서 되게 그렇잖아요. 안방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근데 여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기도했는데 내가 이 방에서 태어났다고. 신혼여행지로 선생은 신부를 데리고 먼저 이곳 고향을 방문할 정도로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 제가 시집을 선생님한테 가고 나서 맨 먼저 신혼여행보다도 저를 신성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생가를 보여주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어려서 쑥스러워서 사랑채를 옮겨서 나를 낳았다고 사랑채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처에서 나를 낳지 않고. 고향에 오면 솔레음과 짜릿한 바닷 냄새만으로도 할머니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선 푸른 술바람 소리나 노을 지는 바닷가를 거니는 물새들의 고요한 발자국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선생은 동아학교 제자들을 데리고 가끔씩 고향 순천의 신성리 앞바다를 찾아 문학적 감성을 불어넣어주곤 했다. 1년 동안의 과정이 끝나면 졸업여행도 가고 뭐 수학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이제 아주 그 평소와는 다른 격이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런 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고향에도 이제 소풍을 간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이제 문학적인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양분을 많이 받았죠. 그런 점에서. 선생이 여느 동화 작가와는 다른 점은 생각하는 동화, 성인을 위한 동화를 썼다는 점이다. 모두 7권으로 이루어진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는 성인 동화라는 전례 없는 문학 용어를 만들어낼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내 마음속 램프와 멀리 가는 향기 등은 영원한 마음의 고향인 동심으로 돌아가 맑게 살기를 바랐던 정채봉의 소망이 잘 녹아있는 작품들이다. 정채봉을 기억하는 세대뿐 아니라 그 이후의 독자들까지 아우르는 작품인 것이다. 정채봉 선생의 경우는 우선 아동들로 혹은 아동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그러한 독자층의 범위를 성인들로까지 이렇게 확대시키고자 했던 그런 시도를 나타내 보였고, 정채봉 선생이 썼던 여러 그 동화 작품은 어린이들이 읽어서도 깊은 감명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어린이들보다도 그 어린이들을 양육시키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부모 세대들이 읽었을 때 더욱더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아름답고 또 아주 사랑스럽게 이렇게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채봉 선생의 그 동화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독자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었고 또 거기에 성공한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은 평소에도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했는데 성철 스님을 비롯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 봉사와 희생으로 글을 쓰는 이혜인 수녀, 언제나 어린이 같은 인연의 피천득 선생, 그리고 시인 김초애 씨 등이 정채봉과 깊은 교류를 했던 사람들이었다.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과 작가 최인호 씨도 정채봉에게는 중요한 주인공들이었다. 그 당시에 아동문학가라면은 아동문학가끼리만 모이고 그런 시대였는데, 정 선생은 문단에서도 시인, 소설가 전체 아주 폭넓게 친구를 가지고 만나고 했고, 그 밖에 또 샘터에 오래 있었으니까 샘터의 필자로서 법정 스님, 그 다음에 최인호 씨 소설가, 그 다음에 김승옥 씨, 이혜인 수녀, 이런 분들과 아주 깊은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문학적인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 밖에 고향에 있는 친구, 사회적인 친구, 출판 쪽 친구, 여러 쪽에 많이 만났고, 또 학교 쪽에 특강 같은 걸 많이 나가면서 그 교수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동국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는 처음 그 아동문학 강좌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요. 선생은 또한 간단한 엽서나 편지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왔다. 이런 글들은 짧고 간결하면서도 읽는 이에게 따뜻함을 전달해주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낸 독자들을 선생은 누구보다 반기며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했다. 선생은 또한 김소환 추기경과의 인연으로 인해 바보별님이란 글을 연재했는데, 추기경의 성장 시절 이야기를 다룬 바보별님은 선종한 후 출간해달라는 추기경의 부탁에 따라 작가 사후 8년 만에 출간됐다. 신문 여러 곳에서 원고 청탁을 받아서 문학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선생에게 온 독자 편지에는 반드시 답을 보내곤 했었다. 한 번은 독자 편지를 읽고선 어느 죄수를 위해 탄원서까지 쓴 적도 있었다.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는 선생이 1차 수술 후에 발간한 시집이다.
절친하게 지내던 시인 정호승의 제안으로 출간된 이 시집에서 정채봉은 아픈 현실에 굴하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을 노래하고 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히 녹아있는 시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눈가가 뜨거워진다. 작품 속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을 만나는 지혜, 일을 대하는 지혜 등이 담겨져 있다. 삶과 죽음의 세계를 넘나들었던 한 동화 작가의 삶의 결정체인 셈이다. 문단에서는 마음의 흐름을 따르는 진솔한 언어라고 평했다. 서울시 종로구 운리동에 자리한 동화학교. 선생의 지자들이 동화를 통해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곳이다. 동화의 전도사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선생의 동화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느낀다. 날마다 일기를 쓰게 하고 검사까지 하셨던 선생님이나 초등학생처럼 열심히 일기를 써서 제출했던 제자들은 지금은 한국동화문단의 중견 작가들로 활동하고 있다. 그때만 해도 초승달과 밤배라든가 그 정채봉 선생님 빛나는 작품들이 막 빛을 발할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 작가로서 막 명성을 얻으려는 시점이었는데 자신이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학들을 위해서 이렇게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제자들이 이만큼이라도 길을 찾아 걸어올 수 있었던 데는 선생님의 채찍과 격려가 결정적인 힘이 되어 주었다. 이제 선생님은 각오 없지만 나눠주신 시간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삼아 저마다 자신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가르치실 때는 굉장히 엄하게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그런 그 엄하고 완벽한 그런 성향의 가르침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동화 작가들이 글을 이렇게 완성된 글을 써내는데 이제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꾸지람을 줄 때는 눈물이 나게 쏙 눈물이 나게 꾸지람을 주세요. 근데 또 그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제자들을 이렇게 찬듯하면서도 아주 따뜻하게 보듬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정채봉 선생이 독자층을 넓힌 데에는 동화 외에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에세이도 큰 자리를 차지한다.